자, 그래서 트레이스 RT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뭐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 똑같은 것이라도. 그 다음에 하다 보면은 또 그 경로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목적지에 대해서 항상 경로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경로가 달라질 수 있어서 뭐 오늘 해보고 다른 날 해보고 이랬을 때 다른 경로로 갈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항상 이 라우터들이 지금 현재의 최적의 경로를 찾도록 그렇게 경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경로로 안내를 하다 보니까 다이내믹하게 경로가 변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심지어는 가는 경로와 오는 경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 때의 경로와 올 때의 경로가 달라질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거를 트레이스 RT로 보기엔 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트레이스 RT는 이게 실제로 간 경로라기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라우터에서부터 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갈 때의 경로와 올 때의 경로가 달라지는 것을 뭐 보여주기는 좀 힘들 수 있다. 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또 되는 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요즘 핫한 나라죠. 네. 여기는 이제 이란의 대통령 관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레이스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시켜놓고 여기서도 똑같이 해보죠. 네. 독일을 거쳐서 지금 이란으로 왔습니다. 얘는 좀 시간이 더 걸리는군요. 이게 두 개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같은 경로를 꼭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제 그 ISP 내부에서도 경로를 이제 다르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시간으로 그때 다른 경로를 이제 선택을 해서 갈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얻어진 결과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앞에 있는 여기에 그 데스크탑 웹 여기 some apps에서 오픈 비주얼 트레이스 라우트는 우리가 지금 앱을 가지고 해본 거고요. 웹 기반으로 이 오픈 비주얼 트레이스 라우트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ETC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 정도는 여러분들도 뭐 바이브 코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트레이스 라우트 매퍼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트레이스를 한 결과 추적이 완료됐잖아요. 여기에는 깔끔하게 중간에 뭐 하나도 응답이 빠진 것 없이 전부 다 왔군요. 그죠? 요 1번에서 15번까지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 이제 이 IP 주소를 기반으로 이제 후이즈 검색을 하겠죠. 그래서 그 후이즈 검색을 통해서 위치를 찾겠죠. 등록된 주소의 위치를. 그래서 이 맵에다가 이제 그려주는 그런 앱입니다. 이건 웹상의 앱이죠. 맵잇해서 그러면 또 보시면 서울에서 독일에 갔다가 가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보면 이제 뭐 하나, 둘, 셋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서도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개 3번, 8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요 내부에서도 이제 네트워크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ISP 내에서 이제 움직인 그런 거. 그다음에 이건 뭐 교내에서 움직인 것. 왜냐하면 우리 교내만 해도 231941651 1번부터 요 203-249-39250 여기까지가 교내거든요. 그러니까 교내 네트워크에 대해서 1, 2, 3까지죠. 그죠? 근데 이게 여기서는 인천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 인천광역시로. 우리 학교는 구로고척동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여기 또 8번까지도 결국은 이게 KT 네트워크일 거야 아마. 여기서부터까지가 KT 네트워크이지 않나 싶어요. 네. 그것이 그냥 KT 네트워크가 이렇게 표시된 게 아닌가. KT인지 아니면 U+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학교가 지금 어느 네트워크를 쓰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이게 그 ISP 네트워크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갑자기 시간이 늘어나는 게 이제 이게 해외망으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죠. 해외망으로 나가서 또 이 갑자기 늘어난 이 부분부터가 뭐 유럽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란인 거죠. 네. 어쨌든 네, 이렇게 해보실 수 있겠다. 네, 이 결과는 여러분들이 실습 내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뭐 여기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데 해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이 이 트레이스를 했을 때 그 타겟 주소가 실제 주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구글 같은 데 연결한다 했을 때 뭐 google.com 또는 뭐 유튜브.com 그럼 실제 구글 본사에 있는 네트워크가 아닐 수도 있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해외가 아니고 국내에 이 구글이나 구글 그 서버나 아니면 유튜브 서버들이 캐시 서버들이 다 포진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캐시 서버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구글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 트레이스가 될 거를 기대했는데 국내에서 트레이스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유튜브도 마찬가지 그렇고요. 또 어디를 해봤었냐면 제가 BBC라고 영국의 그 공영방송국을 한번 트레이스를 해봤거든요. 거기는 이제 bbc.co.uk입니다. 영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트레이스가 될 줄 알았더니 미국에서 끝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캐시 서버로 트레이스가 된 거였어요. 뭐 당연히 그 BBC가 미국에 있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나 캐시 서버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리로 트레이스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연결될 거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보시려면 일단 이거에 대한 IP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 후이즈 검색을 해서 그 IP 주소가 실제 그 BBC가 관리하는 네트워크의 주소이고, 그 IP 주소이고 그 BBC가 관리하는 그 기관의 주소가 실제 영국으로 돼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트레이스가 영국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연결의 그 토폴로지들까지도 해볼 수 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몇 개의 사이트만 해봤지만 이것을 많은 사이트에 대해서 하다 보면 더 많은 네트워크의 연결 구성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트워크 에서 플랫폼 섹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것은 뭐 플랫폼, 즉 기반 시설로서의 네트워크, 인프라로서의 네트워크라는 뜻이고, 이제 컨버리지 네트워크는 오늘날의 네트워크가 뭐 지금 통신 시스템에서 통신의 역사도 하긴 합니다만,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지금의 네트워크는 과거의 네트워크들의 그 정보 유통망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뭐 전화망이니, TV니, 라디오니, 또 뭐 전신이니,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통합이 돼서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그것이 제공이 된다. 그게 뭐냐? 바로 실체가 인터넷이다 그랬죠, 그죠? 컨버리시드라는 게 이제 수렴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어느 한 군데로 모인다는 뜻이죠, 수렴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게 흩어져 있던 다양한 그 서비스망들이 이제 하나의 인터넷으로 이제 수렴이 된 거죠. 네, 통합이 된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뭐 TV도 전송을 하고 이제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라디오 들으면서 오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앱을 통해서 듣는다는 게 결국은 인터넷을 통해서 라디오를 전달하는 거죠. 원래 전통적인 인터넷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 관악산에 방송 그 통신 타워가 있어서 거기서 전파를 쏘고 그 전파를 수신해서 라디오로 듣는 게 전통적이지만 이제는 그걸 다 인터넷을 통해서 또 동시에 서비스를 하니까 이제 커버리지가 단지 이 수도권만이 아니고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만 연결되면 다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통합이 됐다 이거. 전화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뭐 데이터 통신도 그렇고 뭐 편지도 그렇고 이메일 그죠? 뭐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컨버리시돼 있죠. 네트워크가. 그러면 이제 그러한 그 컨버리시된 네트워크에서는 과거에 각각의 그 개별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들이 가졌어야 되는 특성들이 이제 다 거기에서 혼재가 돼야 되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그것들이 뭐 다양한 요구 사항들 각각의 이제 망별로 이제 특성이 다 다를 텐데 원래 그것들을 다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거냐, 어떤 식으로 그러한 특성을 갖춰야 되냐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 reliable 네트워크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reliable라는 건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신뢰성이 있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rely라는 게 이제 기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기댄다는 건 믿어야 기댈 수 있죠. 그 믿지 못하는 것에 기대다가는 뒤통수 맞거나 넘어지겠죠, 그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그런 뜻이고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느냐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그린 그림이 이제 왼쪽이 과거에 그 각각의 서비스별로 별개의 망들이 전부 다 존재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런 서비스별로 그래서 별도의 망을 통해서 오다 보니 그 망으로부터 오는 집안의 벽에 보면 이제 그 아울렛 포트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네트워크 연결, 전화 연결, TV 연결, 콘센트가 아니고 뭐라 그러나 이거 벽에 붙어 있는 그것들이 다 있었죠. 여러분들 집에도 이런 게 보이나요?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네 구멍 이게 이제 전화 그 과거에 전화를 꼽던 그 포트고요. 요게 TV 안테나 선을 연결하는 동축 케이블 포트고요. 요게 이제 인터넷 연결을 위한 포트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인터넷 연결로 바뀌었다 이거죠. 네. 오로지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One Common Network Infrastructure. 누구냐? 인터넷이다. 자, 요 그림은 동영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KT의 광고예요. 주제는 All IP입니다. All IP. 그래서 All IP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양한 여기 얘기했던 이런 다양한 그 통신 서비스들이 여기에 TV, 뭐 스마트폰, 아니, 이건 스마트폰이 아니고 스마트 홈폰이네요. 그러니까 집 전화죠. 그다음에 인터넷,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뭐 태블릿도 그렇고, 뭐 다양한 그런 그 서비스들 위한 디바이스들이 모두 IP를 통해서 통신을 한다. 이 IP라는 것이 뭘 나타내냐? 인터넷 프로토콜이죠, 그죠?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한다는 게 결국은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모든 그런 그 서비스들이 다 통합이 됐다 하는 것을 그 얘기해주는 그런 광고인데, 즉 인터넷만 있으면 모두 다 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서비스, 원하는 연결이 다 돼. 그것을 광고하는 내용인데, 결국은 이것과 일맥상통하죠. 컨버리션 네트워크와. All I eat, all I be, 우와 yeah. All I eat, all I be.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스마트폰, TV, 태블릿, 인터넷과 집 전화 꿈으로만 이루어졌던 상상의 언덕을 지나 모든 옛날엔 게 그게 연결 꿈이었대요. 없이 모든 게 꿈으로만 연결되고 이루어지던 날아올라 모든 게 경계 없이 올라 다. 이 세상으로 정말? Alright, 그게 돼? alright. 모두가 즐거워 day and night 하나가 정말 되는 그게 돼? 근데 주문을 옛날에 그게 안 외워봐 됐으니까 그게 된다는 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우와 yeah. All I eat, all I be. 요 라임을 보세요. 온라인, 온라인. 비슷한 발음으로 온라인이라는 건 이제 모두 다 괜찮다, 다 좋다는 뜻이잖아요. 잘 된다. 그것과 올 IP를 절묘하게 라임을 맞췄는데 이게 지금 이 과목을 어느 정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당시 일반인들이 저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은 여전히 있어요. 어쨌든 그 All IP라는 그리고 All Right이라는 그 단어와 절묘하게 조합을 맞추고 광고를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단어는 별로 그렇게 쓰이는 단어는 아니죠. 이건 그냥 광고 카피니까. 보통 기술적으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Everything over IP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IP 위의 모든 것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everything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죠. TV, 인터넷, 뭐 전화, 뭐 라디오, 뭐 메일, 뭐 등등 다양한 그런 종류의 서비스들이 over IP, IP 위에서 이제 서포트가 된다.
IP가 결국은 얘네들을 다 서포트한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계층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계층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트랜스포트 계층이 있고 TCP/IP로 따졌을 때 여기에 이제 인터넷 계층이 있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 있죠. 이렇게 TCP/IP 계층 구조로 했을 때 4개의 계층을 가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결국은 이 인터넷 위에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이 되잖아요. 즉 여기서 만들어진 다양한 그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들이 이 인터넷 계층에서 길 안내를 해서 이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에서 배달이 되죠. 결국은 이것이 모든 서비스들을 수용을 해서 길 안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everything over IP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반대말로 IP over everything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모든 것 위에 IP라는 뜻이죠. 그때 이 모든 것은 요겁니다.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즉 이동 수단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 수단이라는 건 그야말로 실제 그 존재하는 물리적인 네트워크들이죠. 그래서 이더넷 같은 우리 실수질 네트워크. 이거는 이더넷 자체는 인터넷하고 IP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물리적인 그 이동 수단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더넷만 가지고도 네트워킹이 가능하죠. IP가 없이도. 과거에는 그렇게 썼어요, 실제로. 그런 서비스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IP 없이, IP소 이런 것도 없이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네트워크, 또 뭐 와이파이 네트워크, 또 뭐 블루투스 네트워크, LTE 네트워크, 뭐 5G 네트워크, 또 광 네트워크, 뭐 등등 다양한 종류의 이동 수단, 마치 그 교통 수단으로 따지면 뭐 자전거, 택시, 뭐 선박, 비행기, 열차, 지하철, 버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동 수단이듯이, 예. 어쨌든 그런 이동 수단, 어떤 이동 수단을 써서든 여러분들이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그 이동 수단을 길 안내를 누가 해주느냐? IP가 해준다 이거지. 어쨌든 간에 그게 어떤 이동 수단이든 간에 블루투스 네트워크였던 뭐 와이파이였던 이더넷이었던 그 넥스트홉 길 안내는 IP가 하고 그 넥스트홉까지 이동은 그 네트워크 기술이 해주고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떠한 망 구조에서도 인터넷 연결이 가능해졌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망 구조 측면에서 얘기할 때 이제 IP over everything이라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어떠한 서비스든지 인터넷 기술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그걸 우리가 everything over IP 이렇게 얘기를 하죠. IP가 결국은 중간에서 모든 것을 다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거죠. 밑에 하위 계층의 다양한 망이 IP라는 그런 길 안내 방식을 통해서 서비스가 이제 연결시켜 줄 수가 있게 됐고 또 그 IP라는 그 길 안내를 통해서 이 각각의 서비스의 데이터들이 다 길 안내를 받아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컨버리스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통합된 네트워크가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여기 릴라이블 네트워크에서 나오게 되겠는데요. 4가지의 이런 기본적인 특성을 갖춰줘야 아까 얘기한 그런 통합된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wide range of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들이 즉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이 통합된 망에서 수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또 different types of cables and devices 이게 바로 이제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 구성이죠. 이게 everything over IP가 되고 이게 IP over everything이 되는 셈이죠.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4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fault tolerance, scalability, 뭐 security, quality of service 이러한 특성들을 갖춰야 다양한 서비스들이 문제없이 신뢰성 있게 제공이 될 수 있겠다. 이 망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fault tolerance인데 이제 fault라고 하면 보통 뭐 실패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실수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뭐 실패라고 번역하긴 그렇고 이거는 이제 보통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제 기술 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장애라고 합니다. 장애가 발생했다. 어떤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톨러런스라는 건 견딘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장애 견딘다는 거는 장애가 안 날 수는 없어요. 발생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장비가 고장이 났다. 뭐 파워가 뭐 죽었다. 전원이 나갔다. 뭐 또는 케이블이 끊어졌다. 이런 장애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나올 수 있죠. 화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벌써 2건이나 아주 심한 그 화재 때문에 IT 인프라스트럭처가 손상을 입었죠, 그죠? 국가 그 국가 정보 그 관리하는 것이나 아니면 SK 그쪽에 망도 그랬고요. 어쨌든 뭐 또 몇 년 전에 KT 망도 그래서 저 서대문 쪽에 아주 큰 화재가 나가지고 그쪽 서대문 쪽에 그 인터넷이 마비가 된 케이스도 있었고. 어쨌든 장애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뭐 인재든 자연재해든 간에 그랬을 때 그 장애가 났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쨌든 그 뭐랄까 장애가 난 상황에서도 서비스가 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되냐, 망 구조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 장애가 발생했을 때의 그 영향을 리미트라는 건 이제 뭐 제한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화하는 거죠. 완전히 제로를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 그래서 fewest number of devices are affected by it. 그래서 최소한의 그 장비들만 영향을 받도록 해보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quick recovery,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장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뭐 그러면 이제 어떤 장애 때문에 네트워크가 안 될 경우가 있겠죠. 그 시간을 최소화하자는 거죠. 또는 그것에 의해서 영향받는 지역을 최소화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도로망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외길이다 그러면 그 외길이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지죠. 요즘 그 어때요? 저 원유를 수송하는 그 해협에 문제가 생겼죠. 그죠? 그래서 지금 원유 공급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외길이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길이 여러 개가 있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거기가 해협이다 보니 거기만을 통과해야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 그것과도 비슷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길을 여러 개 만들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개의 경로를 똑같은 목적지에 대해서 이제 만들면 어떤 하나의 길이 문제가 생겨도 다른 대체 경로가 있으니까 그리로 우회를 하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경로만 만들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그 경로들을 구성하기 위한 장비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fault tolerance를 위한 개념이 되겠죠. 어떤 방법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redundancy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redundancy라는 게 이제 어떤 중복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 이제 이 네트워크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경로만을 가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회 경로를 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쪽 장비가 죽었다. 평소에 이리로 통신하다가 이쪽 장비가 죽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우회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구성의 문제죠. 결국은 멀티플 패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전송 방식에 있어서는 여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통신 시스템 기초에서 했구나. 이 스위칭 교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교환 방식이 과거에 음성 즉 전화에서 쓰던 교환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에서 쓰는 교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패킷 스위칭이라는 것과 서킷 스위칭이라는 게 있는데 패킷 교환, 뭐 그 다음에 회선 교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교환 방식에서 즉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방식에서 이제 패킷 단위로 해주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회선 단위라는 건 그
통화 세션 단위로의 연결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이제 전화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연결을 하면 그 연결이 전화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마치 실제 하나의 전화에서 다른 전화까지 진짜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동작을 하죠. 둘 간의 경로가 그 통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계속 유지가 된다. 심지어는 이런 것도 가능하죠.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전화를 상대방한테 해서 1시간 내내 아무 말도 안 해도 그 선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면. 그러니까 데이터의 흐름이 없어도 그냥 그 회선을 유지해 놓는 그런 방식이 서킷 교환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식의 특성은 한번 이렇게 선이 연결되면 회선이 연결되면 그 회선으로만 어떤 정보의 흐름이 이렇게 유통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 회선에 단절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 통화는 그냥 끊어지고 복구가 안 돼요. 예를 들면 그 중간에 걸쳐가는 장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그 장비와 장비 사이에 그 연결 케이블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통화가 종료가 되면서 더 이상 복구가 안 되는 방식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다시 전화를 한다고 해도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경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패킷 교환 방식은 다르죠. 패킷 교환 방식은 둘 간에 뭐 통신이 시작한다고 해서 둘 간에 어떤 연결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패킷 하나하나 단위로 그때그때 그냥 네트워크에서 유통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내가 1MB짜리의 데이터를 보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잘게 패킷 단위로 쪼개져요. 예를 들면 한 1KB 내지 2KB 이렇게 잘게 쪼개진 다음에 그 하나하나를 그냥 네트워크로 던져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를 이제 그 우리가 아는 그 라우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라우팅을 해서 넥스트업으로 보내주고 또 라우팅을 해서 넥스트업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 또 하나를 또 그런 식으로 보내주고 우리 마치 ICMP 하면 그 ICMP 메시지가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나씩 순차적으로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1MB짜리 파일을 하나 애플리케이션이 밑에 트랜스포트에다 던지면 그 트랜스포트가 그걸 이제 쪼개서 물론 뭐 트랜스포트의 프로토콜에 따라 다릅니다만 어쨌든 그걸 쪼개서 하나하나씩 IP한테 던져서 라우팅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 길 안내를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디 장비에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장비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있었던 패킷만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 패킷은 그쪽으로 안 가면 되거든요. 그 경로가 문제가 생기면 그 경로를 쓰지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라우터들이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어떤 경로들의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해서 가장 최적의 경로를 다시 찾아요. 그러면 이쪽에 경로가 문제 생기면 그 경로는 이제 쓰지 않고 다른 우회 경로를 쓴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회 경로로 다른 그 다음 패킷은 또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오류가 발생한 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의 최소한의 그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한 것이 이제 패킷 교환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열차 같은 경우에 이제 아주 기다란 열차가 있어서 그 열차가 이제 길을 가는 거야. 그러면 열차는 뭐 길이 그냥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철로가 끊어졌어. 그러면 그 기다란 열차는 그냥 거기서 스톱이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나 자동차는 어때요? 한 대 한 대가 다 따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럼 자동차 한 대 한 대가 가다가 어떤 길에 문제가 생겼으면 다른 데로 우회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그 영향을 받는 차는 예를 들어서 그 뭐 파톨이 생겼다 그러면 그 홀에 빠진 자동차 외에는 다른 데로 다 우회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 게 이제 패킷 교환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려면 우회 경로가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는 리던던스다 이렇게 표현했고 우회 경로라는 건 단지 경로뿐만 아니고 그 경로를 구성하기 위한 장비들까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여기에 이 경로가 존재하려면 결국은 이런 장비들이 있어줘야 경로가 존재하는 거죠. 그게 이제 폴트 톨러런스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 요거는 스케일이라는 거는 잘하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확장 이런 뜻도 있고 그래요. 스케일이 크다. 규모. 그죠? 규모라는 뜻이죠. 네. 규모가 크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스케일러블하다는 건 그 규모의 크기를 그때 필요에 맞게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장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이것도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 없을 때 이렇게 작게 쓰다가 필요가 생기면 이렇게 길게 늘리는 거 이게 확장성이죠. 그죠? 예. 그러면 뭐 네트워크에서의 확장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일단 그 사용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확장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확장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많아지면 그 얘기는 뭐냐면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되는 그 호스트 수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어제 통신 시스템 기초에서도 했습니다만 처음에 그 벨이 전화기를 만들었을 때는 조수와 벨 두 사람만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두 대의 전화기에 선 하나만 있었으면 끝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럼 그들을 어떻게 연결해 줄 거냐?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확장성의 개념인 거죠. 그럼 어떻게 구성을 해야 그 네트워크가 확장성을 가지겠느냐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우리 실습실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봅시다. 실습실에 이제 10대의 컴퓨터가 있어서 이 10대를 연결할 수 있는 스위치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10대의 컴퓨터를 연결했습니다. 실습실이 10대만 가지고는 모자라서 이제 40대의 컴퓨터가 들어오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지.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확장성을 가지고 이제 수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고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0대짜리 스위치 가지고는 안 되네. 이거 갖다 버리고 40대 연결할 수 있는 스위치 사와. 그래서 40대를 여기에 스위치에 연결한다. 이게 확장성이 있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비용 면에서 일단 있던 거를 못 쓰고 또 새로운 걸 이만큼 사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했을 때 이제 이런 거를 더 사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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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에서 4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얘네들끼리 통신이 안 돼요. 그죠? 그냥 여기만 고립되죠. 얘네들끼리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이들 간에 또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죠? 이게 뭐하고도 같으냐면 이제 이런 것과 같죠. 그 도로망도 비슷해요. 이제 동네 안에서 몇 집이 있을 때는 그 골목길 하나면 돼요. 근데 이 집이 많아지면 집들과 집들 사이에 만약에 모두 다 모든 집을 서로 연결하려면 골목길이 엄청나게 많아져야 되죠. 어제 그 통신 시스템 기초에서 전화기 대수가 많아지면 케이블이 많이 증가해야 되는 것과 비슷해요. 그죠? 전화기 대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케이블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그죠? 그것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듈 단위로 요만큼씩만 그렇게 하고 걔네들 또 이렇게 따로 연결시켜주는, 즉 동네의 골목길은 골목길대로 그 동네의 집들을 연결하게 놔두고 그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골목길에서 또 큰 길을 또 이렇게 간선도로를 만들어서 연결시켜준다. 그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확장성이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집들을 모두 서로 연결해 주려면 골목길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모듈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모듈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듈 간을 또 상호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결이 필요하죠. 그럼 마치 골목길, 그 다음에 간선도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많아지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기 위한 뭐 국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고속도로 이런 도로가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그 모듈화하면서 또 그 모듈 간에 서로 연결하기 위한 그 위층에 도로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계층화라고 그래요. 계층화. 그래서 이게 밑에 최하위 계층부터 해서 그 위에 계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즉 골목길에서 시내도로에서 간선도로에서 고속도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계층화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듈화를 통해서 그 지역을 묶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들 간의 서로 묶기 위해서 계층화가 필요하고, 이렇게 두 가지의 컨셉을 가지고서 망 구성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확장성을 달성할 수 있겠다. 여기 보면 하이라키컬 디자인이라는 게 계층화라는 뜻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모듈화를 하고 사용자가 늘어나면 여기다 추가를 하는 거죠. 모듈을 추가.
그 다음에 그들 간의 상호 연결하기 위해서 그 위에 계층에 또 연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계층화죠. 이것이 그 망 구성도 그렇지만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서비스에 뭐 예를 들면 이 이름 네임 서비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즉 뭐 www 동행점 이싱 이런 것들도 그 이름을 정할 때 아무렇게나 정한 게 아니고 계층화 시켜서 그리고 모듈화 시켜서 이제 좀 서비스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그 이름을 아무렇게나 정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www.google.com 이런 식으로 이 점점점 해서 정해 놓고 요것이 이제 기관의 유형 이건 이제 기관 이름 요건 기관 내 어떤 서버나 컴퓨터 접속할 서버 이름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계층화 시켰죠. 마치 그 주소를 뭐 대한민국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이런 식으로 계층화 시킨 것 똑같아요. 대한민국 안에 서울시도 있고 뭐 경기도도 있고 뭐 부산광역시도 있고 인천광역시 맞나? 인천이 광역시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등등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또 부산 안에 또 뭐 무슨 구가 있고 무슨 구가 있고 서울도 무슨 구가 그렇게 계층화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 단위는 이제 모듈화되는 거지, 모듈화. 동도 모듈화, 계층화되면서 각 계층에서는 모듈화. 그러니까 계층 간에는 계층화, 그 계층 안에서는 모듈화. 여기서도 이제 콤이 있는가 하면 콤 말고 뭐 넷도 있고 또 뭐 콤하고 넷 외에는 별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없으려나? 또 org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모듈화죠. 콤이라는 유형의 즉 상업기관, 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관리 기관, org라고 하는 뭐 비영리 기관 뭐 이런 식으로 그 기관의 유형들을 이렇게 모듈화 시켰고 그 다음에 그럼 하나의 그 기관의 유형에서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이런 식으로 이들을 계층화 시켰죠. 그러니까 이 기관의 유형 내에 다양한 기관들이 이렇게 하위 계층에 존재하는데 이들도 결국은 모듈화된 거지. 그럼 또 이 구글 안에 뭐 www도 있고 아니면 뭐 메일도 있고 또 뭐 드라이브도 있고 뭐 다양한 서비스에 따라서 서버들이 존재하죠. 하나의 그 안에. 그래서 그것들도 계층화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계층화되고 이렇게 모듈화되고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서버들도 뭐 그런 식으로 많이 그 계층화시켜서 뭐 해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같은 계층에서는 모듈화 분산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층 간에 그러니까 그 모듈들을 또 이제 계층화시켜서 그것들을 이제 구성을 하는 그런 방식.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 오브 서비스는 이거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그 우선순위와 관련된 것들이 일단 뭐 하나가 있고요. 그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어떤 특성을 가지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뭐 몇 가지의 그 퀄리티의 그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퀄리티 오브 서비스 할 때 결국은 이게 의미는 서비스의 품질이라는 뜻인데 이 품질이라는 게 뭐 어떤 그 특성을 가지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level of 뭐 consistence quality 즉 어떤 컨시스턴트하게 유지되는 그런 퀄리티의 그 수준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서비스에 있어서 interrupted라는 거는 중단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단이 없이 서비스가 되도록 해주는 어떤 그 서비스의 퀄리티를 의미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서비스의 종류나 아니면은 네트워크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보통 그 기업의 네트워크와 가정 네트워크 이거를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이 인터넷에 연결을 하더라도 기업이 인터넷에 연결할 때와 가정이 인터넷에 연결할 때 그 퀄리티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 달라지는 퀄리티는 어떤 것들이냐 했을 때는 보통 그 똑같은 1GBps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봐서 알겠지만 그 1기가 bps라는 것이 그냥 맥시멈으로 보장이 되는 게 아니다. 가정의 경우에. 그래서 뭐 대부분은 그것의 한 2분의 1 정도의 수준이 최소한의 그 어떤 속도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뭐 보장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 것들. 그러나 기업의 경우에는 뭐 1기가 bps 계약을 하면 최소한 뭐 그거보다는 더 높게 한 800mbps 이상 유지가 되긴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그 어떤 서비스의 품질을 더 높여주는 그런 것이 이제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더 내면 좀 더 퀄리티 오브 서비스를 높이려면 아예 다른 그 네트워크, 그러니까 다른 그 가입자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유통을 시켜줄 수도 있다. 마치 그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쪽 그 우리 앞에 있는 경인로 같은 경우에 지금 차선이 전용 차로가 있잖아요, 그죠? 걔네들만 따로 이렇게 회선이라고 뭐 하긴 뭐냐면 차선을 둬서 그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다닐 수 있게 해주죠. 또 놀이동산 갔을 때 이제 패스트트랙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더 돈을 더 받고 우선적으로 태워주고 그렇게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선적으로 먼저 그 네트워킹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퀄리티 오브 서비스의 어떤 하나의 요소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서 그것들을 또 특성을 다르게 해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의 유형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인터넷 전화를 한다. 그럼 전화는 사실 고속은 필요 없어요. 음성이라는 것이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량이 뭐 기껏해야 우리 음성으로 그 데이터를 유통하게 되면 한 10kbps에서 한 20kbps 이내예요. 엄청나게 그 속도가 낮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많이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중요하냐면 딜레이, 지연이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지연이 많이 생기면 안 돼요. 사람 간의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대략 한 200ms 정도의 지연이 생기면 대화에 방해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야, 잘 있냐 하고 말했는데 저쪽에서 한 0.2초 뒤에 그게 들리면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그보다 더 늦어지면 이게 그 대화가 불편해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을 했는데 저쪽에서 한참 있다 대답을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런 문제들이 이제 딜레이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 전화 같은 경우, 음성 같은 경우에는 대화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딜레이를 우리가 그걸 레이턴시라고 그러는데 레이턴시를 얼마 이내로 가져가야 된다. 보통 수십 밀리세컨드 정도가 제일 최적이라고 그래요. 수십 밀리세컨드. 그렇기 때문에 전화는 속도보다는 딜레이. 그 다음에 뭐 영상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축구를 이제 뭐 해외에서 하는 경기를 이제 밤새서 본다. 그럴 때도 실시간성이 중요하죠, 그죠? 분명히 이제 저쪽에서 골을 넣었는데 옆집에서는 골이 나고 막 소리가 나는데 우리 집에는 아직 몰고 가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딜레이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는 즉 어떤 품질은 조금 떨어져도 되죠. 예를 들면 잔디의 그 풀 한 올 한 올이 다 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TV가 그냥 시퍼렇게 나오면 되는 거지. 그라운드가 그죠? 그러니까 퀄리티보다는 또 뭐 약간 좀 화면이 깨져도 괜찮죠. 물론 완전히 깨져서 뭐 공이 몰고 가는데 공이 저기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서 어떤 퀄리티는 좀 떨어지더라도 일단 빨리빨리 그게 전달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메일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이메일은 뭐 전자문서들이 이제 첨부 파일로 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그건 어때요? 뭐 이메일을 내가 여기서 보내자마자 저기서 받을 필요는 없어요. 한 10초 있다가 20초 있다 가도 상관없죠. 그러나 그 이메일의 내용이 깨지면 안 되죠. 그죠? 뭐 예를 들면 계약서가 갔는데 뭐 자릿수가 바뀌어 버린다거나 이러면 gon란하잖아요. 뭐 앞자리 그 값이 바뀐다든가 이러면 엉망이 되죠. 또 주식 트레이딩을 하는데 내가 뭐 매수 10주 그렇게 버튼을 눌렀는데 10주가 아니고 20주가 간다.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예, 대형 사고요. 그게 정확성이 중요하죠. 예, 물론 주식은 정확성도 중요하고 또 타이밍도 중요하죠. 그죠? 예, 내가 매수하는 타이밍을 맞춰서 했는데 한 30초 뒤에 매수가 돼버리면
예, 또 엉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서비스별로 그 요구되는 특성들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맞춰주는 것도 이제 일종의 퀄리티 오브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또 최소 대역폭, 뭐 예를 들면 휴대폰 요금제 중에 한 달에 뭐 한 100기가 하고서 다 소진하면 뭐 최소 몇 메가bps 이런 서비스들이 있죠. 그런 것도 일종의 QoS 개념이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QoS의 개념이 될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Primary Mechanism for 뭐 Managing Congestion 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결국은 데이터가 몰렸을 때 누구를 더 우선순위를 줄 거냐. 몰린다는 게 컨제스천이죠. 그러니까 어떤 병목이 생겨서 거기에서 아주 그 데이터들이 혼잡하게 그 데이터들이 많이 누적이 됐을 때 그걸 누구 걸 먼저 처리해 주냐. 그것도 우선순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기업 쪽의 것들이 먼저 우선 처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만큼 더 돈을 비싸게 내니까. 예, 쉬는 시간이 훌쩍 지났군요. 예, 쉬었다 합시다.